남들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걸 말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나와 있는 구문이죠. 오늘의 책은 다니엘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이 책은 실력대로 공정하다는 능력주의는 속임수다로 글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과 노력으로 보상받아야지 계층과 함께 상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약속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엘리트와 중산층을 갈라서 적대적 관계로 만든다. 중산층은 한때 공평하게 제공되던 기회와 혜택을 엘리트층에게 빼앗겼다고 말한다. 그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된 상태다. 엘리트들 또한 현재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 때문에 고립된다. 자연스레 중산층을 빨보고 그들의 습관과 가치관을 경멸한다. 능력주의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이 사실상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 책은 능력주의가 어떻게 계층을 분리하고 갈등을 강화시켜주는지 보여주고, 그러한 계층 분리가 교육, 소득, 주거, 소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계층적 장벽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변화의 힘을 키우고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 사회,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덫, 근면성이 곧 명예. 능력주의가 길러낸 엘리트 다수는 근면하고 노력한다. 노력 유행병은 능력과 공헌을 중시한 엘리트 계층에 침투했다. 최고 프로 선수들은 전보다 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슈퍼모델과 인지도로 유명세를 얻은 순수 갤럽들조차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능력주의의 근면성이 곧 명예라는 규범은 부유층뿐 아니라 나머지 계층에도 영향을 주었다. 점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상태, 즉 비자발적 실업을 통한 강요된 게으름을 모욕과 수모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박적 과로에 시달리는 부유층과 게으름을 강요받는 나머지 계층의 간극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능력주의로 인한 경제적 분열이 도덕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부격차. 오늘날 비자발적 실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20세기 중반에 비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은 한층 증가해 절대적 빈곤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의 계층 구조는 부의 편중이 커졌음을 증명한다. 부유층의 소득과 부가 상승하며 중산층을 크게 앞서고 있어 저소득층이 중산층을 수렴한다. 결국은 하위 계층의 절대적 결핍과 빈곤보다 상류층과 중류층의 상대적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결혼, 교육과 신분 물려주기. 엘리트끼리 결혼하는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진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 양육될 가능성이 높다. 엘리트끼리의 결혼을 통해 이들의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속되기 시작하는 능력이 낭비되기보다 유달리 큰 수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좌절을 겪은 가정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은 아이들의 발달을 자해한다. 부유층 부모는 대체로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고 자녀에 대한 체벌 또한 적다. 차별에 대한 교육적 투자는 자존감, 개방성, 투지, 절제력 같은 아이들의 정서적 역량을 강화한다. 사실 모든 관심에는 비용이 든다. 교육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으로,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으로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계층, 서로 다른 종족. 계층과 인종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을 구분짓는 원인이다. 오늘날 계층이 인종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20세기 중반에 모호한 계층의 구분은 사라지고 능력주의 시대엔 엘리트와 중산층 사이 명확한 단층선이 존재한다. 두 계층은 서로 만나는 일이 드물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만 교류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장이라는 공간이다. 이제 미숙련 근로자와 엘리트인 고숙련 근로자는 서로 다른 종족이나 다름이 없다. 소비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 분리. 이제 사치품은 부유층의 소비 생활을 장악한다.
부유층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 유별난 소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치품은 능력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과거 중산층과 대중을 겨냥했던 소비재 상당수가 스타 공연 티켓, 특진 의사, 단독 영화 관람, 차별화된 레스토랑과 같은 사치품으로 전환된다. 소비를 통한 엘리트다움을 의식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소득은 생활 전반의 삶의 편리성과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계층 간의 문화적 분열이 야기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리적 분리를 통해 반영되곤 한다. 즉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 높은 도시는 기대 수명이 높고 범죄율이 낮으며 공해가 덜해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능력주의 혜택을 입은 부모들은 경제적 격리를 통해 소득이 낮고 형편이 좋지 못한 가정들의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나가기. 사실 능력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렵다. 기량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뽑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해야 하나? 어렵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엘리트 세습의 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계층 간 이동 가능성도 사라질 것이다. 작가는 책 말미에 세금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만 가득한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닌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이 책을 유익하게 한다.